지금부터는 좀 사건, 사고 소식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가 기자, 일단은 한 아들 얘기입니다. 아들 얘기인데 자식이 왼수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온다고 하는데 어떤 사건이죠? 지난 2020년 11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네. 아들인 A씨가 어머니에게 갑자기 연락을 해서 보이스피싱에 연루돼서 피해 보상을 해야 되니까 좀 금전 좀 달라, 다급히 돈 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의 절박한 호소를 들은 어머니는 지인들에게 연락을 해서 곧 갚을 테니까 빨리 돈 좀 빌려달라라고 해서 돈을 빌렸는데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지인들에게 여러 차례 빌리다 보니까 총 3억 1천만 원이나 빌리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이 아들은 이 돈을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생활비 또 유흥비로 썼다고 합니다. 임재 변호사님, 네.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유흥비에 쓰려고 한 3억 정도를 엄마한테 빌린 건데 자, 이런 거짓말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참 황당하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사실상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는데 단순히 그냥 돈을 갚지 못했다,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과 같이요, 내가 지금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돈이 급하다, 이렇게 이 아들이 어머니께 읍수를 했고 어머니가 이런 내용에 속아서 본인의 지인들에게 아들이 지금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그런 피해금을 좀 회복하기 위해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는 그런 용도를 속임으로써 지인들에게 막대한 돈을 빌리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이 아들은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도 아니었고요. 유흥비 등으로 이 엄마가 빌려준 돈을 모두 탕진해버렸습니다. 이는 용도 사기, 그러니까 내가 돈을 빌리고자 했던 목적을 속여서 사기를 통해서 금전을 착복한 것에 해당을 하고요. 재판부에서는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재판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죄질이 좋지 못하고 동종에 이미 사기와 관련한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기미 없이 또다시 이런 사기 범죄를 저질렀으며 여전히 이 피해 금액에 대해서 회복하고 있지 못한 점, 그러니까 빌린 돈을 다시 갚고 있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네. 자, 소정 변호사님, 재판장에서 이런 사건들 많이 좀 다루셨을 것 같은데 어머니 속이 얼마나 타들어갈까요? 이거는 이제 그 피해자를 돈을 빌려준 사람들을 피해자로 봤기 때문에 실형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어머니가 진짜 돈을 빌려서 어머니 돈을 사기치어 가져가면요, 처벌 못 합니다. 그게 친족 상도례라는 게 있어요. 예. 친족 상도례. 이거 저는 구시대 유물로 보는데, 예를 들어 이제 그 손괴죄하고 강도 요걸 제외하고 사기, 공갈, 절도까지 친족 간에는 가족이잖아요. 네. 그럼 이게 처벌을 못하는, 이게 옛날 봉건 시대 어떻게 부인이 남편 돈을 몰래 훔쳐가 버린다, 절도가 안 되는 거죠. 황당하네요. 사기도 그렇고요. 이게 친족 상도례인데 이 케이스는 좀 이게 직접 하면 어머니가 중재만 하고 돈을 아들한테 빌려주니까 피해자를 다른 사람을 보면 이게 처벌될 수가 있는데, 네. 앞으로 이런 거 실제 우리 사건 보면 많잖아요. 그 연예인들 중에도 형이 썼는데 형은 따로 사람에게 고소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썼다 하면 처벌 못하니까 아버지는 내가 썼다, 이런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이런 좀 형법 개정도 필요하다고요. 박정부 의원님, 이런 아들 두면 아버지 입장에서 어머니 얘기지만 어떨까요? 힘들죠. 금방 말씀하시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22대 국회에서 바꿔야 될 법 중에 하나가 네.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네요. 법률적인 문제는 그렇고, 두 번째는 이게 한국 사회에만 존재하는 이제 자식 사랑의 영역인데 우리가 그 귀하다 이런 분위기가 너무 좀 과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과거처럼 어릴 때부터 좀 회초리도 치고 하는 있지 않습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훈육이요? 따끔하게 훈육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너무 도외시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